아름다운 글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지혜의 향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탑 쌓듯이 쌓아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의 향기 시간이 여러분 가슴에 수행과 정진력을 더 북돋우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동딸을 둔 한 아버지의 인생 조언에 대한 걸 준비해 봤는데요. 한창욱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고 묻는 딸에게 라는 책이에요.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평소 딸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혹여라도 성장하는 딸이 자신의 말을 잔소리처럼 들을까 봐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틈틈이 그걸 편지 글로 썼다고 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정, 그 부정이 아주 듬뿍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조언들은 깊은 해안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창욱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에게 중에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라. 이 부분 들어보실래요? 살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기가 온다. 이상은 원대한데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떤 일도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있지. 좋은 길은 대개 감춰져 있게 마련이란다.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일단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라. 열심히 걷다 보면 네가 찾아 헤매던 길과 만날 가능성도 커진단다. 설령 네가 원했던 길과 맞닿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뇌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딸아, 살아가면서 우연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단다. 좋은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길을 가다 보면 우연히 만난 길이 나에게 더없이 훌륭한 길이 되기도 한단다. 삶이 막막하면 가까운 곳만 보거라. 현실이 막막하다 보면 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먹고 살기 바빠서 꿈꾸는 것마저 사치처럼 여겨지지. 안개 속에서는 바로 앞만 주시하고 걸어가야 하듯 그럴 때는 가까운 곳만 보는 거야. 해가 뜨면 안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듯 묵묵히 가다 보면 막막했던 인생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게 마련이란다. 인생길이란 굽이굽이 이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장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가까이 다가가야만 비로소 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단다. 딸아, 삶이 막막해도 걸음을 멈추지 마라. 앞만 보며 걷다 보면 가파른 오르막도 깜깜한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난단다.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인생의 조언인데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묻는 딸한테 참 조근조근 아빠가 인정스럽게 옆에서 속삭여주는 것 같군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굽이굽이 이어진 길이어서 이렇게 좀 멀리에서 보면은 그게 장벽에 탁 막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또 다른 길로 그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딸아,
삶이 막막하더라도 걸음을 멈추지 마. 이 말이 딸한테 귀에 들어올란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말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생생한 인생의 가르침인 거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이런 따뜻한 조언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춘들에게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죠. 특히나 요즘처럼 살기가 힘든다는 때에는 청춘들도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조언한 대로 때로는 성에 차지 않고 좀 막연하더라도 우선 보이는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되고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또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말아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딸한테 전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아주 빼곡하게 쓰여져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올라라 이런 말도 있고요. 항상 끝 마무리엔 신경 써라. 작은 돈을 탐하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책 한 권은 꼭 읽어라. 윗사람과 대화할 때는 결론부터 말해라.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결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통장 여러 개 만들어라. 아버지로서 해줄 만한 다양한 말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남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보통 마냥 사랑스럽던 딸아이가 어느새 소녀가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항상 노심초사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라는 자리는 서툰 자식일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또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총 6장에 걸쳐서 갖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묻는 딸에게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3월 달이 되면 신입생들 그리고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곧 우리 앞에 목전에 다가옵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한 학년이 올라가거나 새롭게 학교 입학하고 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에는 갖가지 많은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장애물 경기를 할 때 넘어졌다 그래서 뭐 징징 울거나 넘어졌다 해서 거기에 그냥 엎어진 채 못 일어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발딱 일어서고 또 툭툭 털고 그리고 좀 피가 나면은 또 상처가 아물 것이다. 약 발라주고 또 앞을 향해 가고 그렇게 사회 초년생들이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고 그렇게 또 인생은 살아가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모두가 다 힘냈으면 합니다.